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어 볼 것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등장 배경, 로드맵, 대표적인 영화, 메타버스 윤리, 디지털 트윈, 가상화폐와 NFT,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융합 등의 내용에 대해 길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므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메타버스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등장 배경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이 시기에 메타버스가 이토록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됐을까요? 물론 VR, AR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겠지만 저는 여기에 더 깊은 인간 심리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코로나19가 가져온 불안과 공포, 그리고 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본능적인 도피 심리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전에 없던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죠.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환타지를 꿈꾸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메타버스가 떠오른 거죠. 사실 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중세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흑사병이 창궐하고 종교적 억압이 심했던 중세 암흑기를 지나자 르네상스라는 찬란한 문예의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예술과 과학이 꽃피웠죠. 또 다른 예로 제2차 세계대전 시기를 보면 엘자 스키아파렐리의 초현실주의 패션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현실을 벗어난 환상적인 디자인에 매료되었죠. 모자가 신발 모양을 하고 있다든지 드레스에 곤충이 그려져 있다든지 이런 비현실적인 디자인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인류는 힘든 시기마다 현실 도피의 출구를 찾아왔고 그것은 종종 예술이나 문화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리적 피로가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메타버스는 단순한 도피처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가상 오피스가 만들어지고 학교에서는 가상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콘서트, 전시회, 쇼핑까지 메타버스 안에서 이뤄지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메타버스가 새로운 형태의 소통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아바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됐죠. 이런 특징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니즈와 딱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더욱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메타버스는 어떻게 발전해 갈까요?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테고 더욱 현실감 있는 가상세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심리와 시대적 요구가 아닐까요? 결국 메타버스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단절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앞으로도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필요와 욕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메타버스의 등장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약하면 메타버스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 우리 시대의 심리적 필요와 사회적 변화가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통과 가능성을 탐구해야 했고 그 결과로 메타버스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는 일상과 결합하며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죠. 여기까지 메타버스의 등장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타버스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여러분은 메타버스가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I 구글 이너베이터 이지영 교수의 마이크로 러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2006년에 발표된 메타버스 로드맵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 보고서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에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이 이렇게 유행하기 훨씬 전이죠. 존 스마트, 제마이스 카시오, 제리 파펜도프라는 3명의 미래학자들이 함께 작성했는데 그들이 그린 메타버스의 청사진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로드맵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메타버스의 4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이걸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증강현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켓몬지오 같은 게임이 대표적인 예죠. 실제 세상에 디지털 정보를 덧입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글래스를 끼고 거리를 걸으면 건물 위에 내비게이션 화살표가 떠 있거나 식당 간판 위에 별점이 표시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라이프로깅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건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는 더 발전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검색될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울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세계를 말하는데요. 구글 어스나 네이버 지도가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미래에는 실제 도시의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디지털 세계에 반영될 거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 세계입니다. 현실과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디지털 공간을 만드는 거죠.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플랫폼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이 보고서가 예측한 것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바타로 쇼핑하고 업무를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또 흥미로운 점은 이 보고서가 메타버스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수용이라고 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메타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도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메타버스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도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현실 도피 같은 이슈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지금도 우리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메타버스 로드맵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메타버스를 만들어 가야 할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보고서가 그린 메타버스의 미래가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메타버스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버스를 가장 잘 표현한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18년에 개봉한 레디 플레이어 원은 2045년의 미래를 배경으로 합니다. 현실 세계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로 황폐화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죠. 오아시스는 제임스 할리데이라는 천재 프로그래머가 만든 메타버스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모습의 아바타가 되어 공부하고 일하고 친구를 만나고 쇼핑을 합니다. 심지어 가상화폐로 거래도 이루어지죠. 마치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미리 내다본 것 같지 않나요? 이야기는 주인공 웨이드 와치가 할리데이가 남긴 이스터에그를 찾는 모험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이스터에그를 찾는 사람에게 할리데이의 엄청난 유산과 오아시스의 완전한 통제권이 주어진다고 하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영화 속 오아시스의 모습입니다. 80년대 팝 컬처부터 최신 게임 캐릭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건담이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와 대결하고 아이언 자이언트가 킹콩과 맞붙는 장면들은 메타버스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 영화가 단순히 화려한 CG와 노스텔지어로만 승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정말 해결책일까? 가상세계에서의 관계는 진정한 관계일까?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주인공 웨이드는 오아시스에서 파시발이라는 아바타로 활동하며 현실의 고단함을 잊습니다. 하지만 점차 진정한 행복은 현실 세계의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는 마치 우리에게 메타버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영화 속에서 악력 IOI 기업은 오아시스를 독점하여 광고와 수익 창출의 도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을 둘러싼 거대 기업들의 경쟁을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혜택과 동시에 그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영화의 결말입니다. 승리한 웨이드는 오아시스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일주일에 이틀은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죠. 이는 가상과 현실의 균형 잡힌 공존을 제안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은 단순한 SF 영화가 아닙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 현실과 가상의 경계, 그리고 진정한 관계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이죠.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가 꿈꾸는 메타버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윤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점점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 가상세계는 안전할까? 우리 아이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이 바로 메타버스 윤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먼저 정체성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메타버스의 가장 큰 매력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볼 수 있다는 거죠. 키가 작은 사람이 큰 아바타가 될 수도 있고 수줍음 많은 사람이 활발한 캐릭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가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해요. 익명성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기를 치거나 심지어는 성희롱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가상 경제 시스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게임에서 아이템을 거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메타버스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땅을 사고 팔기도 하고 디지털 아트를 거래하기도 하죠. 문제는 이런 거래가 항상 공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짜 상품을 파는 사기꾼도 있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학교 폭력이 메타버스로 옮겨온 사례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현실에서 당하던 따돌림이 가상 공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허위 정보가 메타버스에서 퍼져나가는 속도는 현실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개인정보 문제는 더욱 심각해요. 여러분이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는지 이 모든 정보가 저장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런 데이터들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VR 기기를 살 수 없는 저소득층 어린이들, 손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 이들은 메타버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죠. 이런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메타버스 기업들은 더 안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 사용자들도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죠. 정부도 적절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메타버스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들이 가상 공간에서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타버스가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면서 내가 거울 속 세상으로 들어간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디지털 트윈은 바로 그런 개념과 비슷합니다.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공간을 디지털 세계에 그대로 복제해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도시의 모든 건물, 도로, 심지어 나무까지 가상 공간에 똑같이 구현했죠. 교통량, 날씨, 인구 이동 같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데요. 이걸 통해 도시 계획을 세우고 재난에 대비하고 환경 문제도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BMW 공장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 공장을 그대로 본뜬 가상의 공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생산 라인을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을 미리 발견하죠. 실제 공장을 건드리지 않고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으니 비용도 절약되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디지털 트윈이 활용되고 있어요. 환자의 심장이나 장기를 디지털로 복제해서 수술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죠. 의사들은 가상의 장기로 연습을 하면서 최적의 수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단순한 3D 모델링과는 달라요. 실시간으로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예를 들어 실제 공장의 기계가 고장나면 디지털 트윈에 해당 기계도 똑같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이 메타버스와 만나면서 더욱 흥미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주도의 한 카페를 방문하고 싶다고 해볼까요?
메타버스 속 디지털 트윈 카페에 들어가면 실제 카페의 모습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밖 풍경, 커피향, 바다 소리까지요. 심지어 실제 카페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있겠죠. 교육 분야의 활용도 기대됩니다. 역사 수업 시간에 백제 왕궁의 디지털 트윈으로 들어가 직접 옛 모습을 둘러보고, 과학 시간에는 인체의 디지털 트윈 속으로 들어가 혈액의 흐름을 따라가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우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니 기술적인 난제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중요하죠. 또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과 가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줄 테니까요. 머지않아 우리는 실제 세계와 똑같은 디지털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구글에서 개발한 최첨단 AI 모델의 이름은 제머나이입니다. 제머나이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머나이라는 이름은 쌍둥이 별자리를 뜻하며, 이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사물이나 시스템을 가상 세계에 똑같이 복제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제머나이 역시 현실 세계의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여 가상 세계에서 더욱 정확하고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머나이가 디지털 트윈 자체는 아니지만 디지털 트윈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머나이의 뛰어난 멀티모달 능력은 디지털 트윈의 정확도를 높이고 더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머나이는 현실 세계의 이미지나 영상을 분석하여 디지털 트윈에 반영하거나 음성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디지털 트윈과 상호작용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머나이와 디지털 트윈은 각각 다른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고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기술이 융합되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지털 트윈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AI 구걸 이너베이터 이지영 교수의 마이크로 러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버스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폐와 NFT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고 판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가상 경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메타버스의 경제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상화폐부터 살펴볼까요? 메타버스에서 쓰이는 가상화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고, 다른 하나는 각 플랫폼에서만 사용되는 자체 화폐죠. 예를 들어볼게요. 디센트럴랜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마나엠ANA라는 가상화폐를 씁니다. 이 화폐로 가상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아바타 의상을 구매할 수 있죠. 재미있는 건 이 가상 땅값이 실제로 올라서 수익을 본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로블록스는 로벅스라는 자체 화폐를 사용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이다 보니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우리 아이가 로벅스 달라고 조르는데 어떡하죠? 라는 고민이 많이 나올 정도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NFT입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디지털 세계의 진품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메타버스에서 정말 멋진 모자를 하나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이 모자가 NFT로 만들어졌다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한 아이템이 되는 거죠. 마치 현실 세계의 명품처럼요. 실제로 구찌, 나이키 같은 브랜드들이 메타버스에서 NFT 패션 아이템을 출시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이런 디지털 아이템들이 실제 명품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는 거죠. 미술 시장에서도 NFT가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를 NFT로 만들어 판매하는 작가들이 늘어나고 있죠. 2021년에는 기플이라는 작가의 NFT 작품이 무려 693억 원에 팔리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상 자산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고 사기나 해킹 피해도 발생하고 있죠. 특히 NFT는 아직 법적 규제가 미비해서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상화폐나 NFT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메타버스 생태계를 움직이는 도구로 봐야 한다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NFT를 마케팅이나 고객 보상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발전하면서 가상화폐와 NFT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타버스의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가상화폐나 NFT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융합은 가상세계를 더욱 지능적이고 인터랙티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발전 방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NPC non-플레이어 캐릭터의 진화입니다.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 메타버스 속 가상 캐릭터들이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들은 상황에 맞는 반응을 보이고 개성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며 사용자에게 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둘째, 환경의 동적 생성입니다. AI가 사용자의 행동과 선호도를 학습해 메타버스 공간을 실시간으로 변형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가상 인테리어를 추천하거나 새로운 게임 레벨을 자동으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바타 기술의 발전입니다. AI는 사용자의 실제 모습과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가상세계에 구현할 수 있게 해주며 표정과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아바타의 입 모양까지 자연스럽게 맞추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상 경제 시스템의 지능화입니다. AI는 메타버스 내 경제 활동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며 부정행위를 감지하고 가상 자산의 가치를 예측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는 메타버스 내 거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화된 경험 제공입니다. AI는 각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선호도를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 쇼핑몰에서 개인의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거나 학습 환경에서 개인의 이해도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들은 메타버스를 더욱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메타버스는 단순한 가상 공간을 넘어 더욱 지능적이고 역동적인 디지털 세계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구글 이너베이터 이지영 교수의 마이크로 러닝